안녕하세요, 언더키자커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갤럭시 Z 플립은 스마트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편리한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제가 폰을 생각보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폰을 거의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쓸 때 접어놓는다는 거에서 제일 큰 역할을 가지는데 안 쓸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쓸 때 이걸 펼쳐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 폴더폰들과 다르게 얘는 프리스탑 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닫는 게 아니고 힘을 끝까지 줘야 열립니다. 뭐 여러 가지 편리하게 여는 방법을 연구해 보긴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쑥 해도 되고 생각보다 뭐 부러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특히나 저는 휴대폰을 한 손으로 쓰기 때문에 이 양손을 가지고 펼치는 것조차 못하거나 귀찮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몸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닫는다든지 하는 걸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걸 중간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타임랩스를 쓴다든가 셀카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는다든지 하는 활용도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접힌다는 게 바지 주머니에 넣기 편하다는 거 이외에 바형 휴대폰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접히는 건 접히는 거고,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저는 이게 이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펼쳐놓으면은 일반 스마트폰 그냥 반으로 뚝 잘라놓은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막상 실물로 보면은 생각보다 꽤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검은색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는 보라색보다는 검은색 쪽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실용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더 하죠. 사실 이걸 보고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생각보다 두껍다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바형에 비하면 반으로 접혀있기 때문에 두껍죠. 근데 예전 폴더폰들에 비해서도 두껍냐고 하면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고아라폰 같은 완전 초박형 모델들에 비하면 분명히 두껍지만, 기억 보정이 들어가서 그렇지 폴더폰들도 충분히 두꺼웠어요. 그런데 그때 폴더폰들보다 분명히 크고 무겁기는 합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도 크게 부담이 없었던 예전 폰들에 비해서 183g에다가 옆으로 뚱뚱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 다니기에는 확실히 부담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폴더블에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방수 방진이 전혀 안 됩니다. 일반적인 폰쓸성 기억으로 비 오는 날 쓰면은 아마 바로 서비스 받으셔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인데, 이렇게 펼쳐주면은 6.7인치의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다들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주름이 있죠. 사실 갤럭시 폴드 거보다는 조금 덜해진 느낌이고, 저는 주름 자체도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데, 이게 끝까지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손으로 닿는 가장 끝은 여전히 플라스틱이지만, 요건 갤럭시 폴드와 다르게 안쪽에 울트라 신 글라스, 그러니까 초박형 유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단단하다라는, 터치 같은 거 할 때나 이렇게 두드렸을 때 좀 더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얘기지만 HDR10 플러스와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지원하고요. 색 재현력이나 정확도도 아주 좋고요. 화면 모드에서 선명함과 자연스러운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게 21.9대 9의 아주 길쭉한 비율이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 이게 시네마틱 비율에 가깝기 때문에 극히 일부 동영상이라든지, 특히나 얘는 멀티 액티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두 앱 모두 돌아가게 쓸 수 있거든요. 요럴 때는 편리했지만 좀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한손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끝에까지 제어한다든지 그냥 조작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끝이 아니죠. 접으면 밖에 1.1인치의 아주 귀여운 디스플레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추억 자극도 하고 은근히 쓸 수 있는 점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시계가 뜨고요. 이렇게 넘기면은 알림을 뜰 수 있고, 알림 내용까지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고요. 음악을 재생할 때는 음악 제어, 전화 올 때 전화 수신 거부, 거기다가 사진 촬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검은색을 보라색에 비해서 더 추천해드린 이유 중에 실용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까만색은 화면이 정상적인 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 겉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약간 보랏빛으로 색이 물들어서 보입니다. 검은색 쪽의 화면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작은 것 같긴 하죠. 예전 폴더폰들에 비해서도 기능상으로나 크기로나 밀리니까요. 다음으로는 성능인데,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서 잠금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문 인식 센서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힌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거는 적용되면 오른쪽 엄지나 왼쪽 약지 혹은 검지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깨알같이 제스처 제어까지 넣어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민감해요. 삼성은 이걸 유독 민감하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결국 저는 끄고 썼어요. 제스처 얘기가 나온 김에 마저 얘기하면은, 내비게이션 버튼 혹은 화면 제스처로 할 수 있죠. 요 백홈 멀티태스킹 3개를 할 수 있는 고전적인 방식이랑 안드로이드 10 방식, 요렇게 홈으로 올리고 요 사이드에서 뒤로 가기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안드로이드 10 방식은 서드파티 런처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자, 거기까지 인터페이스고, 성능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스냅드래곤 85 플러스의 8GB 램, 그리고 UFS 3.0의 256
16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다는 게 아쉬운데 뭐 1세대고 공간도 없을 테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될란가 모르겠네요. 여하튼 칩셋 자체는 완전 최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칩셋 때문인지 최적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거 뜨는 거라든지 특히 저는 이렇게 뜨면 나오는 멀티태스킹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동작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솔직히 좀 놀랬어요. 뭐 항상 들어가 있는 기능들 다크 모드라든지 이 사이드가 화려하게 알려주는 엣지 라이팅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쪽에 숨어있는 화면 녹화 같은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눈에 안 띄는데 소소하게 빠져있는 거는 이 비싼 기계에 와이파이 6 안 들어가 있고요. USB가 3.0이 아니고 2.1이고요. 타입C기는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덱스가 지원이 안 돼요. 이제 덱스가 케이블을 꽂아가지고도 바로 쓸 수 있어가지고 더 편해졌는데 그거를 소소하게 빼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얘는 5G가 아니라 4G 폰이고요. 국내 모델에는 eSIM 지원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예요. 이 뒤쪽에 f1.8의 광각 그리고 f2.2의 123도 초광각 카메라가 있는데 뭐 기본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평범해요. 이쪽에 외부 화면으로 보여주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찍으면서 상대방도 각도를 같이 볼 수 있는 소소한 옵션이 있고요. 사진 품질 자체는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주광에서는 상당히 예쁘게 나와요. 상당히 예쁘면서 이게 왠지 모르게 더 디테일이 개선된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탓인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플래그십과 다르게 듀얼 조리개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품질 충분히 괜찮고요. 야간 모드까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 처리가 좀 더 빠르면 좋겠는데 이렇게 넘기면 넘어가는 초광각 렌즈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특히 초광각은 센서가 작고 화소가 낮으면 티가 엄청나게 나는데 왜냐면 가뜩이나 초광각으로 찍어가지고 디테일이 떨어지는데 화소까지 낮으면 눈에 더 띄거든요. 얘는 12메가픽셀이어가지고 품질이 충분히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더보기에 숨어있는 라이브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처리도 빨라졌고 더 정확해졌어요. 근데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대로 껐을 때랑 켰을 때랑 비교를 하면 적용했을 때의 디테일이 마구 뭉개지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에 고가의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광학줌이 따로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쉽고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f2.4예요. 요거는 광각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렌즈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사실 셀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인터페이스겠죠. 이렇게 접어주면은 화면이 반으로 접힙니다. 거기에 각도도 원하는 대로 고정되니까 셀카 찍기가 아주 편리하겠죠. 기능이 먼저 나온 건지 형태가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품질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AF도 지원이 되고요. 근데 f2.4로 꽤 어두워가지고 저조도에서는 썩 훌륭한 품질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얘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에요. 아래쪽에 모노 스피커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음량은 충분하고요. 디테일도 괜찮아요. 중급기에 들어가는 삼성 모노 스피커가 굉장히 엉망인데 다행히도 얘는 비싼 기계여서 그런지 그렇지는 않고요. 3.5mm 이어폰 잭도 없고 어댑터도 안 주는 점은 아쉽지만 요즘 세상에 뭐 그걸 가지고 따지긴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음질 및 음향 효과에 보면은 이어폰으로만 쓸 수 있지만 돌비 애트모스 들어가 있고 이퀄라이저 커스텀 가능하고 UHQ 업스케일러에서 음질 최적화까지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얘기한 김에 재밌는 거는 여기 시스템 소리 팩이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평온한, 즐거운, 레트로 이걸 터치 피드백, 충전, 소리 모드 변경, 그리고 삼성 키보드 소리가 테마로 변합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예요. 위아래 합쳐가지고 3300mAh의 듀얼 배터리 셀이 들어가 있는데 폴더블이라 쪼그라있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잘 나와줍니다. 화면 켜짐 시간이 굉장히 균일하게 6시간 정도 나와주고요. 요즘 시대에는 좀 부족한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근데 30분에 48%, 1시간에 83%가 차고요. 1시간 반이면 이미 97%가 차 있어요. 거기에 완충에는 1시간 40분이 걸리고요. 뒤쪽에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하죠. 그래서 얘는 30분에 38%, 1시간이면 74%, 1시간 반에 96%, 완충에는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뭐 요즘은 당연한 얘기지만 무선 배터리 공유도 지원되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다른 갤럭시나 워치나 버즈나 아이폰이나 그냥 올려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간단한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세대 세로형 폴더블 스마트폰 치고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특하다는 걸 떠나서 왜 접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게 준비했죠. 요 프리스탑 힌지로 셀카를 간편하게 찍는다든지 영상 통화할 때 편리하다든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접어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을 때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지만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게 정말 그 정도의 실용성이 있는 기계인가 라는 질문에는 저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냥 굉장히 잘 만든 165만원짜리 장난감이고 장난감 치고는 주력 스마트폰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었고 기대 이상으로 예쁘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구매하시는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 세대에서 개선될 만한 점들이 너무 눈에 띄어요. 일단 열리는 이 조작감도 개선이 될 거고요. 외부 화면도 당연히 커질 거고요. 오묘하게 소소하게 빼놓은 기능들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혹시나 갤럭시 폴드랑 비교해서 어떤지 물어보시면 태블릿을 접을 수 있다는 느낌이고요. 얘는 스마트폰을
접는다는 느낌이죠. 둘이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갤럭시 폴드의 외부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애매해진 감이 있긴 하는데 여하튼 컨셉 자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태블릿을 들고 다니고 싶은 건지 스마트폰을 더 작게 접고 싶은 건지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서 지금 당장 갤럭시 Z 플립을 사시는 거는 약간 말리고 싶습니다. 제품 자체는 아주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걸 사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대부분은 그냥 궁금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인싸 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시겠지만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기능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Z 플립이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은색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Z 플립 리뷰니까 당연히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